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대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요.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보건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4대강 사업이 강의 수질과 고유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끼쳤다면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강물 유속의 급격한 저하에 따른 수질 악화가 확인됐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90% 이상이 모래였던 강바닥에서 점토질 같은 미세 양토의 비중이 크게 늘어서 물속의 산소가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 당시에 하천 생태계 복원을 내세웠지요. 그러면서 흐르는 강물을 보로 막아 거대한 물그릇을 만들고 막대한 준설 작업을 통해서 자연정화 기능을 하는 모래와 자갈을 제거했는데요. 그 결과가 현재 재앙과 같은 4대강의 모습입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화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730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예, 선거운동 오늘까지고 내일이면 본투표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선거도 선거지만은 세월호 관련 뉴스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세월호 관련 이제 선원들 재판이죠. 예. 어제는 좀 특이하게 이게 광주지법에서 진행하는 재판인데 안산에서 법정이 이제 열렸습니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6명의 증언이 있었어요. 예.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이 2학년 학생들이었으니까요. 그 중에 이제 이 한 학급의 반장 소녀 유모양에 관한 이제 증언이 나왔는데 예. 유모양이 증인으로 나선 것은 아니고 유모양은 이제 희생자입니다. 다른 친구들의 증언이었는데 이게 승무원들이 아무도 이 구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장 소녀가 이제 학급 친구들을 동요하지 않도록 다독이면서 먼저 구명조끼를 입히고 배가 많이 기울어져서 이제 문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물이 차오르면 구명조끼가 떠오를 것이니까 예. 그때 나가자라고 이제 학생들을 인솔 하면서 친구들을 밖으로 많이 내보내고 결국 유양 반장은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증언이 나와서 많이 좀 법정을 울먹이게 했습니다. 예.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은 결국 이 승무원이나 어떤 그 어른들이 조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 한스러운 질타를 이제 토로하면서요. 정말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학생들은 바람을 전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4월 16일 사건부터 우리가 정말 매체를 통해서 두 눈을 뻔히 뜨고 봤던 일인데 이게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어제는 이제 104일째였고요. 예.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썼는데요. 놓쳤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아마 이 소식 접한 분들은 많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들이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반장소녀 유양 관련 그 증언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네. 그 재판 관련 뉴스들이 더 있잖아요. 네. 이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예. 또 이제 이 학생은 아니고 어른인데 증인으로 나온 분 중에 화물 기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한 달에도 이 십수번 세월호를 타고 이 제주와 그 인천을 오가던 그 최 씨라고 하는 분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정말 본인은 살아남았고요. 어제 재판정에는 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정말 그 많은 어린 소녀들이 이 정말 그 물결이 풍랑이 있는 바다로 무서워서 뛰어들지는 못하고 두 손을 떨면서 겁에 질려 있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렇죠. 아마 이 최 씨뿐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많은 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쓰라린 장면으로 기억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러한 분의 이제 증언을 뭐 빌어서도 그렇고, 근데 그 전날 나온 이제 소식인데 아주 이 천인공노할 일, 우리가 뭐 흔히 아주 식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기관사와 기관실의 선원들은 음주를 했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예. 그 마지막 탈출의 순간에 9시 35분경인데요. 그때 이미 해경이 도착한 상황인데 9시 30분경에 이들은 마지막이 될 줄 알고 술을 나눠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자신들의 이제 일하는 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캔맥주 2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나눠 마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기관사는 이 술을 마신 사실은 끝까지 비밀로 해야 한다라고 또 입단속까지 시켰던 정황이 나왔는데 예. 아마 그들이 그 상황에 캔맥주를 마실 그 시간적 여유를 다른 쪽으로 썼다면, 아이들을 구조하는 데 썼다면, 혹은 우리가 그때 많이 짚었습니다만 배 밖으로 나가라. 바로 그들이 숨어 있었던 공간이 그 아이들의 객실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공간이었거든요. 예. 외치기라도 했다면 정말 다만 몇 생명이라도 사실은 의외로 적지 않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를 생각하면 지금 이 법정 증언들을 들으면서 정말 그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 또는 어른들보다 훨씬 현명했던 아이들 그걸 다시 떠올리면서 이 정말 그 수많은 구조자 영명 아닙니까? 그런 예. 일을 이제 돌아가 보면 그 상황을 정말 다시 우리가 왜 잊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해경에 대한 또 학생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 해경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해경들이 와 있었지만 해경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뛰어든 아이들을 건져 올리는 것을 했을 뿐 이 세월호에 접근하려는 어떤 그 생각조차 읽을 수 없었다 하는 이제 증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예. 이 승무원 선원들 그리고 해경 정말 그 상황에서 캔맥주를 먹어야 했을까? 이 기관사와 이제 이 기관실 선원들 이 모든 정황들이 정말 그 아이들의 생존 학생들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광주지법에서 이 주관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배려하에 어제 그 안산 분회에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황들을 우리가 정말 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법정 상황들이고요. 정말 이 아이들의 증언 한마디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법정에서 학생들의 증언은 계속 이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아이들의 그 증언이 뉴스로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사와 기관실 선원들이 음주를 했던 그런 정황들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인데 생존 학생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안산지회 법정에서 열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작 재보선 직전까지 왔는데도 국회에서 여야는 특별법을 둘러싸고 계속 정치 공방 중이지 않습니까? 네. 예, 쟁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선 세월호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예. 법정에서 이 학생들은 정말 우리 친구들을 왜 구하지 않았는가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엄벌에 처하기 위한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겠죠. 물론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느냐. 지금 이런 정황들이 나온다면 이 선원들을 처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이 이준석 선장을 포함해서 선원들 일부는 이제 살인죄로 기소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죄과들은 밝혀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미미하게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1980년대, 90년대 유사한 사고들이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벌어진 사례들을 보면 결국 선장 하나를 지금 직무유기 정도로 이제 처벌하고 나머지에게 죄를 묻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은 그 이후에 십수년에 거쳐서 제도 개선을 한 결과 기업 살인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죠. 예. 어찌 보면 이제 선사와 법인, 그와 관련된 경영자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인데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아직 그런 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로 그 원인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진상에 따라 처벌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별법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세월호 특별법 계속 이제 여야 공방하고 있는데 정작 법 제정, 이 법에 대한 문제는 공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외 없이 우리가 수사해야 한다,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기소해야 한다. 이거 가장 이제 법적으로 기본적인 거죠. 예. 진상을 조사한다. 그리고 그것을 수사 단계로 넘긴다. 그리고 법에 기소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수립해서 그것을 실천한다. 이건데요. 특별법이 요것을 하자는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간단한 논리가 여와 야의 다르다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지금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생때 같은 이 자녀들을 바다에 잃은 그런 분들인데 그냥 학부모죠. 어찌 보면 이분들이 왜 국회와 거리에서 단식 농성을 해야 되는지 봐야 하는데요. 지금 이 보름이 넘어가고 있는 이 단식 농성에서 처음에는 24분의 유가족이 단식을 시작했는데 지금 4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의사가 위험하다라는 권고 때문에 단식을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연일 병원으로 실려가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여야 모두 문제지만 여권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법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요. 예.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누가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지 그렇죠. 어제 한 가지의 단초가 보였습니다. 석간신문인데요. 문화일보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예. 이게 누가 실었는지 주체가 없는 익명의 광고인데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의사자 문제 있죠? 전원 의사자로 지정을 한다. 예. 보상. 이 세월호 특별법은 절대 반대해야 될 법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후 보장을 위한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안에 어떤 노후 보장이 있으며 보상상 문제 다 지금 빼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 미루고 있고 특별법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프로세스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인데 이 안에 또 의사자 지정이라든가 어떤 뭐 금전적인 배상 보상 문제라든가 또 생존 학생들과 혹은 이 희생 학생들의 어떤 뭐 형제자매들에게 뭐 이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하고 있다든가 하는 굉장히 지엽적인 이 마타도 네거티브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실은 광고가 실렸는데요. 예. 일반 뭐 최소한 정론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중매체라고 한다면 이 익명의 광고는 그 내용에 대한 또 진위 문제도 있고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재보선을 이틀 앞두고 이런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매체 자체의 반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저는 이 배우는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짚어주고 계시는 재판 법정, 특별법, 재보선 등 주요 핵심 현안을 다 잡아먹는 블랙홀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바로 유병헌 회장 사체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검거된 장남 대균 씨 관련 뉴스들이죠. 네. 이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이 유대균 씨와 뭐 함께 경호를 했다고 하는 도피의 조력자 박수경 씨 지금 화제 인물인데요. 예. 뭐 무슨 죄를 저질렀고 어떤 이제 이 삶을 살아왔고 무슨 일을 했는지보다 매체에 등장한 그 장면 때문에 뭐 꽃꽃 당당 이런 뭐 태도에 대한 수식어가 붙으면서
또는 미녀 쌈짱 뭐 이런 이제 또 닉네임이 붙으면서 뭐 팬클럽까지도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런 또 이상한 현상, 좀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매체가 아주 좋은 소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옐로우 저널리즘이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은 뭐 저만 해도 지금 이제 방송 평론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 매체에 나가서 그 관련 뭐 속보와 특보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 평론가나 이제 뭐 이 현장 기자들이 나와서 그 체포, 뭐 검거의 정황이라든가 특이한 점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사가 달려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모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곳에 붙어 있는 헤드라인이 뭐냐면 남녀 94일 뭐 그야말로 두문불출 은거 과연 무슨 일이 점점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박수경 그는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정말 이 본류의 사건은 세월호 참사고요. 거기서 이제 정부가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 유병언과 그 일가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나름 중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부상권을 정부가 행사해서 정말 그 세금으로만 이 세월호와 관련된 최소한 뭐 정부 추정 4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될 텐데 선사도 책임이 있으니 비용을 물려야 한다. 거기까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대대적으로 이제 벌어져온 일들 속에서 지금 매체를 뒤덮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뉴스들은 본질과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들이죠. 유병언 사체 논란, 물론 그것은 또 세간의 불신이 작용을 합니다. 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유대균이라고 하는 이 장남의 검거와 관련돼서 매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지금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미디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걸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본질을 내가 다시 짚어드린다면 이 국과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체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지금 이제 뭐 이 야당의 박지원 의원은 현장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장의 그 사체는 옮겨진 것인가 원래 거기 놓여졌던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풀을 다 베었다고 합니다. 현장 보존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의혹 제기도 했고요. 또는 타사 해설과 관련해서 이 경찰이 정말 더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밝혀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의혹이 꼬리를 무는 형태로 이제 끌고 가면서 정말 그야말로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중요 뉴스들의 블랙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거기에 또 대단히 다른 정황이 나오고 있어서 예. 국민들이 이 정권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나오고 있죠. 예. 국가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체 관련 논란도 있고 또 타살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원인은 정부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합리적인 의심도 있을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뭐 유병언의 이 사체가 맞다라고 이제 국가수의 어떤 과학의 좀 신빙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또는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정말로 국가가 이 정도로 조작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또 이제 좀 커 보이는 거대 음모론까지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선 공권력이 궁금해하는 합리적인 의심의 조각들을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건 뭐 좋아요. 수사가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치자고요. 지금 뭐 저 개인적인 사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병언의 사체가 맞을까? 국가수가 저 정도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DNA의 이제 검증이라든가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면 과학적인 부분들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을까? 치과의사의 뭐 기록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저 사체는 유병언이라고 하는 전제는 팩트로 놓고 이제 이 사건의 전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금요일 오전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아주 새로운 이 정보가 하나 또 전해집니다. 뭐냐면 가라앉은 세월호 내에 선원의 업무용 노트북이 이제 회수가 됐죠. 예. 물에 젖어 있는 전자기기일 텐데요.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아는 전문가 김인성 교수가 일부 데이터를 이제 복원을 해냈는데 그중에 이제 국정원의 문건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저는 이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하지 않게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정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연안 그 해안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여러 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수가 많을 텐데 한 14척 정도가 1000톤 이상의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배들이라고 합니다. 세월호는 이제 6,500톤급이었죠. 그런데 세월호 한 척만 국정원에, 조난시에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국정원과 세월호와 관련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시국가이고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교통수단, 화물선 이런 것들이 전시에는 징발되도록 되어 있었던 과거의 관리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일리는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휴전국가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오직 세월호만인가 하는 문제는 밝혀져야 될 문제거든요. 세월호에 뭐 특수장비가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뭐 가장 크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과거에 이런 이제 배의 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제시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왜 국정원인가 하는 거죠. 전시 징발이라고 한다면 국방부입니다. 이 책임 주무 부처는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해수부, 해경 이런 쪽으로 조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오직 이 문건에 명시돼 있기를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는가? 세월호만. 이건 하필이면 지금 이 사고가 벌어진 마당에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안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건에서 나온 것은 이 세월호에 대한 100여 가지의 아주 꼼꼼한 운항, 관리와 관련된 지시들을 국정원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화물의 과정 문제 등등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많은 문제를 포함해서 세월호라고 하는 배의 다양한 관리 지침들을 왜 국정원이 내려하는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이미 JTBC 등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세월호의 실소유는 국정원이 아니었는가?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법적으로 또 경영적인 어떤 오너십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운항과 관리에 과연 우리가 지금 사체로 발견된 유병헌 회장에게 궁금해하는 점이 이 세월호의 개조, 과적, 돈을 벌기 위한 문제들 그리고 교육비라든가 안전에는 비용을 하나도 쓰지 않은 청해진 해운의 문제에 유병헌 회장이 경영적인 개입을 했는가, 간섭을 했는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이거든요. 예. 지금은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습니다만 근데 이러한 역할을 국정원이 했다면 그건 굉장히 납득되지 않는 문제 아닐까요? 국정원도 밝혀야 하고요. 또 국정원을 이건 직접 이제 이 명령 지시 관리하는 대통령도 밝혀야 될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의혹이 나오자마자 저는 정말로 유병헌의 사체는 진짜일까라는 또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계속 그렇다면 이 불신의 반복은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과연 이제 이 나의 의심증인가? 아니면 국가 권력의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질문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요.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지금까지 짚어본 모든 이슈들이 내일로 다가온 730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뭐 정부 권력과 집권 여당,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이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유병헌 회장 관련 사안이나 세월호 관련 사안은 대부분 여권에 분리해야 하는 것이 일반론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작용하진 않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차단해내기 위한 여당의 집요한 노력, 마치 혁신의 주체가 여당이고 야합이 야당인 것처럼 지금 이제 레토릭을 몰고 가고 있어서 예.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이 재보선에 아주 이 중차대한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국이 오히려 이제 이 정치 혐오를 유발시키거나 재보선에 관심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야권에 굉장히 불리한 선거 지형이 되어버렸다. 원래는 이제 이게 굉장히 여권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야권의 또 전략 공천에 여러 가지 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 제공 상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8대7 정도로 한석 정도 여권의 승리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한석 정도 야권의 승리인가를 점쳐보는데 지금 전국은 어쨌든 여권이 한 9석, 야권이 한 6석 가져갈 것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하루 남은 재보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심판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 좀 우리 숙고가 필요하고요. 외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